장승호 박사와 김우현 원장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 군의 신체 검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의혹 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자신들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제기했는데, 이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세브란스 병원 4층 MRI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세브란스 병원 4층 MRI실 2012년 2월 기준입니다. 그 평면도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MRI실입니다. 거기에 출입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유리로 되어 있는 4개의 문짝으로 이루어진 정문 출입문이고, 비상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무 한쪽 문으로 되어 있는 쪽문입니다. 좁은 문이고 그건 쪽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 앞에 있는 복도는 일반인들이 MRI실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이고, 그 비상문 사이의 그 좁은 복도는 의사들만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그 복도 건너편에 보면 소아 영상 판독실을 비롯해서 의사들이 자기들의 근무, 영상 판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쓰는 방들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니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다니는 것이 통로이며, 끝부분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통로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4층 평면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22일 날 세브란스 병원의 모 교수님이 저 영상 판독실을 가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한 후에 자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소아 영상 판독실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과시켜 주어서 그 복도를 통해서 소아 영상 판독실로 가려고 하는 순간, 그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에 비상 계단에서 이어진 그 출입문에서 청년 한 명과 수행으로 보이는 한 17명의 남자들이 같이 올라와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비상 쪽문을 통해서 MRI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 그것이 밝혀졌죠. 한편 2012년 2월 22일 그 신금 영상이 채널A에 소개가 됩니다. 당시 박주신 군에 대한 신금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2월 22일 당일 오전 늦게쯤에 했기 때문에 많은 매체 기자들이 거기에 가지 못하고 서울시 출입 기자들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을 통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브란스 병원 근처에 있던 채널A 촬영 기자 신세기 씨를 비롯한 기자 몇 분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 있다가 촬영한 영상을 2월 22일 채널A는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은 그 채널A에 나온 영상이 박주신 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경 공판길이 열렸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엄상익 변호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서 지금 피고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개법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녹음이 된 그 녹음 육성 증언을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실 엄상익 변호사의 증언은 박주신 군을
유리문과 비상문 어느 쪽으로 데리고 들어왔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 진술입니다. 검사가 묻는 것에 대해서 엄상익 변호사가 소상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좀 숙지랑은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박주신이 세브란스 병원에 사복을 입고 와서 검진용 가운으로 갈아입고 촬영을 한 다음에 다시 의료진의 이학적 검진을 직접 받고 다시 옷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병원을 떠날 때까지 현장에서 이를 다 지켜보셨습니까? 그 기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보좌관 말이 그 MRI 촬영실 뒤에 의사들이 다니는 통로로 오게 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막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회의실에. 그 소리를 듣고 MRI실 앞에 있다가 뒤 통에 들어오는 박주신이를 그 천준호 보좌관이 데리고 왔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 박주신이를 거기서 이렇게 보고요. 거기서 이 옷을 갈아입고 우선인가 그 몸무게하고 키를 재려고 이 환자복 약간 푸르스름한 거를 갈아입고 왔을 때 야 너 고생 많구나 그랬더니 아이 저 부모님도 저보다 부모님 특히 누나가 더 그 힘들죠. 뭐 괜찮습니다 하는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윤도훈 교수랑 이환노 교수랑 또 한 분 있었는데 누군지 저 정확히 이름이 이승구 교수인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세 분이 그 누워있기 전에 몸무게 재고 키 재고 거기 이렇게 눕혀가지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다리 한쪽을 들어보고 그 얘기하는 것들 거기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마지막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기자들 때문에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온 거는 확인이 되는데요. 네. 증인은 그 MRI 그 유림을 통해서 사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도 직접 보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일단 맨 처음에는 그 MRI실 쪽으로 갔더니 좀 부산해요. 기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 MRI실 그 기계 있는 이쪽으로 갔더니 저쪽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정식으로 환자들이나 일반인이 가는 통로 말고 반대쪽에 좁은 통로가 있는 걸 봤고요. 거기서 박주신이가 제가 천준호 보좌관이 데리고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 검사의 주신문에 엄상익 변호사가 박주신 군이 유리문, 다시 말해서 MRI실의 정상 출입문이 아니라 비상문 쪽문으로 들어왔다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채널A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당시 그 MRI실에는 기자가 거의 들어와 있지 않았고 앞 복도에도 기자들이 와서 포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박주신 씨가 어느 통로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지검장하고 차장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증인께서는 혼자 2월 20일에 세브란스 가신 거군요. 가셨을 때 이미 기자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가요? 거기 회의실이라는데 MRI실 MRI실 옆이 무슨 교수 회의실이라 그러고 그 회의실에 기자들이 꽉 차 있고 그 MRI실 그 유리창문 밖에도 있죠. 그 기자들이 막 있고 심지어는 그 앞쪽 그 교수회의실 앞쪽에 이 촬영하는 기자들이 그 빽빽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자리 다툼하느라고 시비 걸고 막 싸우고 그런 모습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증인이 가셨을 때 이제 천준호 비서관이 그 의사들이 다니는 그 작은 뒷통로로 이렇게 박주신 데려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가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박주신 씨는 유리문, 즉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니라 비상문, 쪽문으로 들어왔다고 진술을 하자 검사가 당황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청에서 교부한 홍보 사진에 의하면 박주신 씨가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의 배경에 쪽문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는 엄상익 변호사에게 당신이 쪽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그 위치가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태 아니냐 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상익 변호사는 단호하게 의사들이 다니는 통로로 들어왔다, 쪽문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확실하게 한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아까 증인 제가 주신문할 때 박주신이 들어오는 것부터 다 보셨냐고 물어봤을 때 봤다고 하셨죠? 들어오는 거는, 세브란스, 예. 사복을 입고 오는 것부터 보셨다고 했는데요. 그때가 군인이었나? 아니잖아. 사복이 입고 어떻잖아. 아니, 그러니까 일상복, 환자복 아닌 일상복을 입고 평상복을 한복하기 전도 들어오신 걸 예. 봐셨다고 했는데 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에 네.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긴 봤는데 네. 일단 일반 통로는 아니고 네. 그 의사들이 다니는 통로라 그래가지고 네. 얼핏 문 뒤로 보니까 좁은 길이 있어요. 네. 그걸로 MRI 실 안에서 볼 때 들어오는 하여튼 그 골국에서 본 탁 장면을 봤는데 네. 그 이 위치나 배치나 제가 저 길치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장면 기억나고 환자복 기억나고 문진 촉진하던 거 기억나고. 네, 이렇게 검사, 변호사,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도 엄상익 변호사는 일관하여서 보여드린 평면도의 비상문으로 박주신이 들어오고 유리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자 이번에는 재판장이 나섭니다. 재판장이 나서서 수차에 거듭하여 유리문이냐 또는 비상문이냐, 정상적인 출입문인 유리문인지 비상문인지 묻는 것에 대해서 엄상익 변호사는 일관되게 사람 어깨 반 정도의 좁은, 하나 반 정도의 좁은 비상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장이 채널 A에 나오는 그 복도가 엄상익 변호사가 말하는 그 좁은 복도, 그 복도 아니냐라고 유도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라고 하는 그런 재판장의 부당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엄상익 변호사는 자신이 기억나는 대로 박주신이 들어온 통로는 의사들만 다니는 좁은 복도 그리고 사람 어깨 하나 반 정도의 좁은 쪽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오는 모자 쓴 친구는 잠깐만, 저 정지할 수 없습니까? 조금 전에. 잠깐만요. 저 모자 쓰고 후드 점퍼 입은 저 친구. 네, 얼굴이 좀 나오는 거 정지하고 천천히 보세요. 여기 조금 전에 화면으로 좀 돌려주세요. 일단 여기가 교수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아니에요. 좁은 통로가 이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증인? 지금 아까 증언하신 통로가 박주신이 이거 들어왔다는 아닌데. 통로가 이 통로를 아니, 얘기하는 아니에요. 겁니까? 저 아니면 통로 다른 통로를 얘기해요? 이 통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많이 다툼이 되고 있어요. 아. 기억이 나시면은 기억이 확실히 나는 난- 거는 이거 반도 안 되는 좁은 통로로 왔어, 뒤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6초에 나오는 화면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본 박주신이 이 거는 통로를 좁은 통로.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까? 네? 이건 유리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큰 통로예요. 큰 통로 쓰면 이건 중간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 거는 그 MRI실 뒤쪽에 의사들만 다닌다는 좁은 통로, 그리고 저 사람이 어깨하고 그렇게 넓지 아주 좁아요. 그 통로로 거기서 봤어요. 좀 기억이 나요.
박주신 씨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건가요? 그러면 요 화면상에, 정주 화면상에 예. 보이는 모자 쓴 인물은 누굽니까? 저 모르겠는데요. 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힘이 해가지고, 아까 힘이 해가지고, 조금 이거보다 속도가 느린 걸 하나 좀. 예. 요걸 보시면 이거는 등장인물을 저희가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얼굴, 오래돼서 증인이 착각할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씀하셔야 예. 돼요. 예. 자세히 보시고 뭐, 이 통로가 맞습니까? 박주신이 들어온 통로가? 제가 본 통로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재판장의 신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인이 다시 묻습니다. 재판장이 채널A에 나오는 그 출입문 복도가 박주신이 들어온 것이냐 여러 차례 하는 것에 반발해서 박주신이가 들어온 문이 채널A 영상에 나오는 유리문 출입문과 같이 넓은 것이 아니라 사람 어깨 하나 반 정도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영상을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저 영상은 검찰 증거 795호로 제출한 것인데, 그것과 동일한 것인데, 실제 이 영상은 서울시가 그 재판 절차 이외에서 공개한 것이고, 공동피고인 이장희 씨가 입수한 것을 그 영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봤다고 하는 그 어깨 한 1.5배, 2배 되는 출입문. 그, 지금 이렇게 현장 검증도 하면 직접 그 확인이 출입문이 되거든요.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입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출입문이 나오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증인께서 어느 문인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조선도 폭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30초 예, 혹은 정주 화면에 보이는 문이 문정도 아닌지는 그 정도 폭인데 기억은 안 난다는 건가요? 예, 저 문이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정도. 예, 계속 물어보시죠. 재판장의 수차 확인에도 불구하고 엄상익 증인이 박주신은 비상문 쪽문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언을 하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검사가 다시 나섭니다. 다시 나서서 그 4층 MRI의 실내 배치도를 놓고 엄상익 씨가 위치한 자리를 가리키면서 박주신이 들어온 통로가 채널A 통로가 아니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검사의 집요한 신문에 대해서 엄상익 씨는 다시 한번 박주신 씨는 의사들이 다니는 좁은 통로로 연결된 쪽문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번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이 안 돼 있는데요. 응? 몇 호증이요? 647호에 첨부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본관 4층 MRI 공이 됐는데요. 누군가. 네. 647? 동의 된 거 같아요. 공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 보면 증인이 지금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그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박주신 씨가 들어간 유리창 안에 MRI 기계가 여기고요. 보이십니까? 예, 제가 어디 위치입니까? 증인께서는 여기서 지금 거기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 책상입니까? 이거는 책상이고요. 알겠습니다. 책상이고요. 예, 예. 컴퓨터가 있는 책상이고요. 예. 요 안이 지금 그 방이 아닌데. 내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74번 방인데. 예, 예, 이게 74번 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들어왔다는 걸 보셨다는 위치가 지금 서로 틀려서 방금 전에 그 채널A 동영상이라고 본 그 유리문은 여기입니다. 그건 자신 없어요. 뭐, 그때. 어느 근데 문으로 해서. 증인께서는 예. 작은 쪽문으로 의사들만 다니는 쪽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박주신이다. 들어와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뒤쪽 비상문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뒤쪽 비상구 출입문이 거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여튼 다른 문이었어요. 예. 들어오는 건 예, 다른 예. 그 명확한 사실입니까? 지금 기억이? 그건 뭐, 이건 아닌 건 확실합니까? 출입문? 예,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뒷문으로? 예. 좁은 이와 같이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거듭된 신문에도 엄상익 변호사는 시종 1관 박주신은 의사들이 다니는 좁은 통로에 이어진 비상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엄상익 변호사는 자신이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다니는 좁은 통로로 보좌관이 박주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요. 네. 지금 통로가 많이 문제가 돼요. MRI실에. 예. 아까 그 유리문 통로로 갔는지 아니면 뒤에 예. 교수들이 전화를 쓴 좁은 통로로 들어왔는지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증언 내용은 지금까지 심리한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아까 모자 쓴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 이제 박원순 씨로 아니면 박주신 씨로 추정이 되는데 예. 저기는 그 사람은 모른다 그랬고 박주신 아니, 그 식별을 못 하겠다는 거죠. 모르는 그러니까 게 식별이 아니라. 식별이 안 된다는 화면에 거고.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 어떤가요? 지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경험한 사실을. 예. 그 아까 그 채널에서 찍은 동영상 예. 그 유리문으로 주신 씨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은 그 MRI실 안쪽에 난 좁은 통로 쪽으로 설치된 그래서 출입문을 제가 통해서 정확히 들어온 겁니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요. 그 MRI실에 제가 본 기억으로 문이 닫혀 있지 않고 열린 문에 그 좁은 통로에 그 보좌관이 박주신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처음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환자복 입은 박주신, 바꿔서 입고 온 박주신 옆에서 보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그거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법정에서 엄상익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전혀 만난 적도 없던 세브란스 대학 병원의 교수님과 그 다음에 엄상익 변호사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주신의 신체 검증을 하였다고 하는 2012년 2월 22일 오후 2시 전후해서 채널A에서 나온 영상처럼 유리 출입문으로 들어온 청년이 한 명이 있고 서울시 보좌관들이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엄상익 변호사가 검사, 변호사, 재판장의 7번에 걸친 추궁에도 불구하고 시종 1관 박주신은 채널A의 유리 출입문이 아니라 의사들만 다니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그 좁은 복도로 이어지는 비상문으로 들어왔다. 쪽문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2월 20일 오후 2시경 전후해서 MRI실에 서울시 보좌관이 2명의 청년을 데리고 온 것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해명이 잘 안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형사재판의 원칙상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왜 1심 재판장 신규용 부장은 이런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하였을까요? 1심 판결 이유와 그 1심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이 1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완전히 반하는 잘못된 사실 인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과 법정 증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6년 만에 박주신 군이 국내에 귀국해서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의 6년간에 걸친 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박주신 군의 인권만 찾으면서 또 피고인들이 이미 무혐의로 결정이 된 사람들을 근거 없이 괴롭힌다고 그렇게 핍박을 함으로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과 법정 증언들을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들 들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